10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들 중에 이 솔라나의 반등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솔라나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봤었는데 또 이렇게 바로 또 움직여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73달러를 돌파하는 힘을 솔라나가 보여주면서 이대로 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솔라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무조건 급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알트 순환매라는 그런 기대감을 키우면서 알트 시즌을 향해서 한 발 더 다가간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와 이더리움 같은 알트 대장들은 무조건 잘 움직여줘야 된다. 특히 최근에 좀 이더리움이 어리버리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장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솔라나가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솔라나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솔라나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의미 부여가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반갑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거래 볼륨도 17%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래저래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티 파티라는 분석가는 지금 솔라나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강세 페넌트까지 돌파하게 되면 195달러까지는 머지않아서 갈 수 있어 라는 아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195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솔라나의 반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솔라나 1시간 차트예요. 1시간 차트인데 지금 대칭상하 패턴이 잘 완성이 되고 단기 요번 달 안에 며칠 안에 뭐 176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벌써 뭐 174달러 찍었으니까 이 패턴에 대한 분석은 적중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죠. 이미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석가들의 차트 분석을 뭐 어떤 분들은 뭐 방구석 분석가들 차트 뭐 그냥 선 그리기 나름이지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상대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그런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게 뭐 차트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함부로 누군가의 어떤 걸 폄하하는 사람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이런 분석들 어쨌든 공짜잖아요. 돈 내고 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걸 재능 기부를 해주는 사람들 나름의 어떤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적확하게 보여주는 분석들을 보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캡틴 5빅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솔라나가 지금 오랜 통합 뒤에 강세 페넌트 상단 저항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리테스트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중기 목표 가격은 400달러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400달러 엄청난 숫자죠. 이게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갖게 됐을 때 솔라나 가격은 1217달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7배. 솔라나는 지금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엄청 저평가됐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왠지 솔라나도 생태계 상황이 지금 간단치가 않고 우리가 어제 그 TVL 락업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안쪽에, 그러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고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많다라는 거고 하필이면 또 솔라나 민코인들이 난리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솔라나를 솔라나 민코인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의 양상이 솔라나 생태계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래 좀 저평가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솔라나 또 이더리움과 함께 시장에서는 알트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든 고평가든 현물 시세는 조금 더 반등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또 우리 알트 시즌 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조금 단축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이게 지금 솔라나 주간 차트예요. 그런데 솔라나 이더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간 차트인 거죠. 솔라나는 조용하게 이더리움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홀딩하기에 매우 편한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이스 침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편안한 어떤 느낌,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면 된다. 솔라나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 퍼포먼스가 지금 더 낮기 때문에 너무 솔라나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파텔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최근에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 결국엔 잘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중요 지지라인인 2000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 내년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리버리 치는데 그래도 2000달러 위에 있잖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또 이더리움이 과연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멘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더리움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는 점, 이 4개의 지표가 지금 포착이 됐다라면서 이런 기사를 또 올렸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프리미엄 인덱스의 단순 이동 평균이 지금 하락했다. 미국발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액이 증가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4주 최대치 1580만 이더가 거래소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TVL이 6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로는 일간 차트 역 V자형 패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지금보다 9.7%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는 조금 부정적인 가능성,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모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시세 보면 답답한데 우리 갈링하우스 아저씨는 또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인플루언서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업계는 진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찍이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 해리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으로 각종 기술을 지지해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히 적대적이다. 말이 좀 이게 DC 컨퍼런스에서 지금 밝힌 내용인데 말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이니까 말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누가 되든 암호화폐 업계에는 진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말고 크리스 라슨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캠프에다가 지금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또 보험도 드러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리플은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크리스 라슨이 보험을 두둑하게 지금 들어놓은 상황이라서 뭐 걱정할 거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멘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는데 XRP 현물 ETF 출시는 필연적인 일이다. 이걸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된 뒤에 역대 ETF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170억 달러를 유입시켰다. 이건 기관과 개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XRP 현물 ETF 출시 불가피하다. 일단 트럼프가 되면 내년 중에 실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XRP나 솔라나 정도 급에서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 해리스가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뭐 필연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미 그렇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증권 신고서까지 지금 2개인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SEC에. 뭐 그런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리플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법원이 리플에 대한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기존에 10월 18일에서 11월 1일로 14일 연장이 됐대요. 이게 또 연장 이슈가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리플이 이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고, 또 한 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항소심 심리 발언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SEC 서류 제대로 제출 안 한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법원이고 뭐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에 항소심 요지와 관련해서 항소 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 내일쯤 제출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또 곧바로 공개되지 않을까. 뭐 그 내용 보면 또 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EC가 항소한 내용 자체가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리플이 반박하는 항소 요지 역시 뭐 그 수준이 아닐까, 우리가 예상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라나와 더불어서 지금 이슈적으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체인링크가 아닌가 싶어요. 이슈적으로는 이번에 스위프트랑 새로운 어떤 이슈를,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지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세르게이 나자로프 아저씨가 체인링크 창업자가 밝힌 내용인데, 스위프트와 협력을 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능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트레디파이와 디파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의 상징인 스위프트와 함께,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이번 시스템 개발은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거래 초기 단계는 기존 스위프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후에 체인링크 기술이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블록체인 거래로 변환하게 된다. 현재 시스템은 사전 생산 단계에 있다. 작년인가 스위프트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어떤 걸 보여줄까 기대를 모았는데,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결과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물자산 토큰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11,500개 이상 은행들이 블록체인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토큰화된 자산의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 의미 부여 가능하고, 무엇보다 RWA 실물자산 토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체인링크고 하필이면 이게 스위프트다.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테마와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스위프트랑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인링크 홀더분들도 많으실 텐데, 체인링크는 참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월드 오브 차트는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체인링크가 긴 조정 이후에 불플래그를 형성하고 있다. 며칠 안에 저항선 15달러 돌파 가능하고 이후에 30달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관심 갖고 리서치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코인마켓캡에서 실물자산 토큰 RWA 테마 가져온 건데, 아발란체, 체인링크, 비체인,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그렇지, 얘네들 엄청 일 잘하고 있지. 뭐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의 평가 끝났고 거의 리플이랑 비슷해요. 엄청난 유틸리티적인 혁신을 진행을 이미 하고 채택이 됐는데 시세가 엉망인,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항상 늘 상존해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체인링크, 와 간단치 않아요. 스위프트 이번 공개된 거 보면 아발란체, JP모건과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던 아발란체, 온도는 블랙록 연구한
종목이죠. 직접 연관 종목 뭐 등등 나머지 종목들도 나름 의미성이 부여가 되는 종목들인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하나의 포인트 시점 가운데 하나고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앞으로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 리얼리티가 거의 유사하게 펼쳐지는 듀얼 리얼리티로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가 됐을 때 기본 베이스가 실물 자산 토큰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 하나 뽑으면 NFT가 되는 거고. 그래서 리플 같은 기업이 커스터디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큰 비전의 어떤 빅픽처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상당히 흥미로우니까 미리미리 좀 이번 지금 강세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 짜실 때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에 있는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코인마켓캡에 있는 실물자산 토큰 RWA 테마 가져와 봤는데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가치가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애쉬크립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면 고래들한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뭐 20% 빠진다고 겁먹지 말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차트만 볼 필요 없어. 그러지 마. 제대로 된 코인을 구입하고 기다리면 알트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5배에서 50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멘탈잡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멘트들을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번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새겨 듣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